여러분들이 이제 중3이니까 예비고1이라고 부르죠. 왜 중3이라고 안 부르고 예비고1이라고 부를까? 대답을 해보세요. 왜 중3이라는 명칭을 놔두고 예비고1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중학교 3학년으로서 학교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공부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이제 그런 것들보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굳이 중3이라고 안 부르고 예비고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중3과정이라는 건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1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남은 마지막 1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1년 동안에 뭘 해야겠죠. 그렇죠? 뭘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1 이제 3월이다. 고1 3월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겠죠? 예. 고등학교 입학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벌어지겠죠? 그래서 고1 3월부터 출발해서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고3 9월이에요. 자, 고3 9월 달에 이제 뭘 하냐 하면, 자, 요 기간이 이제 얼마야? 2년 6개월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2.5년이죠. 2.5년. 2.5년 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고3 9월 달에 뭘 하냐 하면, 대망의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라는 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여러 가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학생을 선발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전형이라고 불러요. 전형. 뭔 말인지 알겠지? 전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대학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죠? 없어? 뭐 추상적으로 있죠? 딱 어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보통 몇 가지예요? 전혀 모르지? 보통 대학들마다 최소 3가지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가장 적은 게 3가지야. 많은 데는 막 지금은, 여러분 때 조금 바뀌겠지만, 많은 데는 지금 막 5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대학당 평균 한 4개 정도의 학생 선발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시 원서를 여러분들이 몇 개를 넣을 수 있죠? 혹시 알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수시 원서를 6장을 넣을 수 있어요. 6장. 6개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한 대학에 2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한 대학에 3개를 넣을 수도 있고. 그건 대학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6장의 원서를 접수하는데 대학이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식이 뭐 한 대학당 4개쯤 있다 그러면 20몇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넣을까를 결정해서 고3 9월 달에 그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 원서를 접수한다는 행위는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대학한테 어필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학생이니까 나를 뽑아가세요 라고. 쉽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 어떤 학생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뭐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해놓은 걸 보세요 한번. 당신네 대학이 나를 안 뽑아가면 후회할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고3 9월 달에 하니까 원서를 쓰는 거는 고3 9월 달에 쓰는데, 자 생각해봐. 9월 10일 날 원서를 넣어야 돼. 근데 9월 8일 날 도대체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에 원서를 넣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가서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 실패한 거야. 왜 그러냐면 전형이 다르잖아요. 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다 다르다고. 한 대학에서 여러 가지를 뽑는다 그랬지? 그러면 전형이 다르다라는 거는 각각의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인 전형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치? 요구하는 게 다 똑같으면 여러 가지 뽑을 필요가 없잖아. 다 다르니까 그 전형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 전형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전형에서 요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늦어도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늦어도. 고1, 3월에 딱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이제 전형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전형별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이제 그 2년 반 동안 고1 1학기, 2학기, 고2 1학기, 2학기, 고3 1학기까지 총 5학기간 5학기 동안 진행이 되는데 5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한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채우는 거죠. 이해가지? 차곡차곡 채우는 거야. 차곡차곡 채워놓은 걸 이때 그냥 토핑만 해서 데코레이션만 해서 내는 거죠. 여태까지 해온 게 다 장식만 해서. 그러니까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대학의 원서를 낼 수가 없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는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볼 텐데 2학년 때까지도 그랬잖아. 중간고사를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혼나야 돼? 중간고사를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돼요. 뭐 중학교 시험 한번 못 본다고 무슨 큰일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지? 중학교 시험 못 보면 고등학교 못 가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시험 잘 못 보면 이번 시험 이게 좀 부족하구나. 다음 시험 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때 어떤 시험을 못 봤어. 망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바뀌죠. 여러분들이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전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는 연습이고 여기서부터는 실전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다 기록이 되니까. 다 기록이 되니까. 하나씩 기록이 돼서 숫자로든 기록이로든 글로든 하나씩 다 기록이 돼서 그거를 5학기 동안 모아서 대학에 나 어떤 학생이에요? 라고 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학교 3년 1년 동안에 지금 중학교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야 될 걸 준비해야겠어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록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기록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그지?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상담이라고 부르는 거고, 입시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에 원서를 낼 거다라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올해 1년 동안 하나씩 준비를 해놓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3월부터 바로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됐죠? 그런 과정으로 1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3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예비고1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다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중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중학교 성적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도 중간 기말이 있잖아. 공부를 해야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장기 계획을 짜야 된다. 장기 계획을 항상.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죠? 다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죠, 지금. 장기 계획을 짜야 되고, 중학교 때문에 한 번의 시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선생님이 상담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뭐 많이 해라. 뭐 많이 하라 그러대. 기억나? 책 많이 읽으라 그러죠? 기억나죠? 책 많이 읽으라. 여러분 지금 이 클래스라는 수업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중3 여러분들 같은 이제 중3 학생들을 갖다가 받아서 가르치는데 중학교 3학년 동안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잘 받도록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뭐 하라 그러겠니?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풀으라 그러고 중학교 과학 공부하라 그러고 중학교 사회 공부하라 그러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 안 하고 뭐 해요? 책 읽으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2년 그 반 동안에 이런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독서야. 이게 독서란다라는 건 글을 읽는다라는 건데, 텍스트를, 글이죠, 글. 이걸 갖다가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독서죠. 그렇죠? 그래서 글을 봤을 때 그걸 갖다 이제 이해하는 능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해력이라고 불러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알겠지? 중학교 때 배우는 교육과정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육과정이 과목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과목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차이는 뭐냐 하면 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어든 영어든 심지어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국사든 다 똑같아요. 글이 어려워져. 갑자기 어려워져. 길어지고 어려워져. 그래서 이런 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아무리 뭐 무슨 문제를 많이 풀고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이런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전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월달에 제일 먼저 학교 가자마자 뭐 하냐면 뭐 반 배정 받고 담임 선생님 인사드리고 뭐 같이 만난 친구들 뭐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 하면 동아리 골라야 되죠?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아리 골라야 돼. 그럼 동아리가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는 다른 학생도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죠. 인기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골랐을 때는. 그러면 그 동아리에 지원한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일부러 선발할 거잖아. 어떻게 선발하겠어? 자기소개서 써요. 나는 어떤 학생이다. 나는 중학교 때 어떻게 컸다. 나는 어떤 책을 읽었다. 이해 가시죠? 글을 써야 돼.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면접을 해. 가서 내가 어떤 학생이라는 걸 말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동아리를 들어가는 거야. 자,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원서 접수하고, 자, 원서를 접수한다는 게 서류를 접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면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들어가서 동아리 들어갈 때 하는 절차하고 똑같은 절차를 마지막에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절차를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글 쓰고, 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글로 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글로 쓰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사람인지 말을 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독서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좀 아까 얘기한 이제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글을 쓰는 능력도 키워주죠. 그 다음에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책 속에 아무리 쉬운 책을 읽어도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번 페이지 딱 읽잖아? 그러면 이번 페이지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를 생각해. 그럼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지. 그냥 여러분들 잠재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어. 그래, 그 서론에 나와서 소설이라고 치자. 주인공이 어떤 이제 위험한 그런 지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 사실을 몰라. 그리고 막 걸어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주인공이 어떤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렇지? 그러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해? 이 사람 큰일 나는데? 좀 있으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글을 읽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예측한단 말이야. 예상하고 예측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죠. 책을 읽는다라는 게.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다음에 뭐가 나올까? 다음에 뭐가 나올까?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 그렇죠? 글을 쓰는 능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늘어나는 거죠. 대학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면접이라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쫙 들어왔어. 우리 대학에 오겠다고. 그럼 우리 대학에 오겠다라고 원서를 낸 학생들은, 예를 들면, 연대라는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이 대학에 오겠다고 원서를 냈어요. 그럼 대학에서 뭘 보겠어요? 서류를 보겠죠?
그럼 연대의 원서를 낸 애 중에 그 서류 내용이 안 좋은 아이가 있을까요? 다 좋죠. 자, 원서를 쓸 기회가 6장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6장의 카드를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굉장히 아껴서 써야 되는 거야. 다 낼 수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어떤 학생 연세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연세대를 가서 한번 내가 이제 어떤 학생이라는 걸 어필하고 대학한테 뽑아주세요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내는 거야. 아까운 원서를. 알겠지? 그래서 이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한테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상에서만 그 배우는 내용을 물어본다? 그 중에서 일부를 선발한다? 이게 어려운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이런 거예요.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100명 중에 3명을 골라내야겠다 라고 가정한다고 치자. 그래서 그 100명한테 전부 다 뭐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기록을 재요. 기록을 재는데 그 트랙이 예를 들면 50m야. 50m짜리 그 수영 트랙을 막 전부 다 이렇게 하게 해서 그걸 갖다 시간을 잰 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몇 분쯤 걸릴까요? 한 뭐 2분쯤 걸린다고 칠까? 그럼 2분 안에 그 트랙을 갖다가 완주한 수영 선수를 고른다라고 치자. 그럼 차이가 얼만큼 나겠니? 100명이 다 수영을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50m의 트랙을 전부 다 1초 2초 사이에 다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럼 고르기가 어렵잖아. 아슬아슬하니까. 그래서 100명 중에서 3명을 고를 때 그 가장 쉬운 방식은 처음부터 50m 트랙 이런 걸 그 헤엄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00m를 헤엄치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10,000m를 헤엄치라고 하는 거예요. 50m 정도로 수영할 때는 차이가 거의 안 나지만 10,000m 정도로 수영하라 그러면 차이가 확 나겠지.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그러겠죠? 대학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비슷비슷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물어봐서 누가 좀 더 잘하는지 누가 좀 더 못하는지를 골라내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아예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지식과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질문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거기 대답할 때 몇 명 안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을 뽑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말고 나머지 지식은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 말고 나머지 지식은 여기서 얻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수학 숙제 해야지, 영어 숙제 해야지, 뭐 과학 복습해야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실제로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책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책은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원중에서 뭐 읽고 있어? 책.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뭐 읽고 있어? 민재에서 뭐 읽고 있어? 이게 뭐 읽고 있어? 그러면은 딱 뭐 읽고 있어요. 하루에 몇 페이지 읽든. 습관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하루에 10페이지 읽든 20페이지 읽든 습관적으로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못 읽어요. 무슨 막 계획표 짜면서 여기는 독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있으면 그냥 아우 좀 머리가 좀 아프네. 공부가 안 돼서 수학 공부하기 싫으네. 영어 공부하기 싫으네. 그때 그냥 책 꺼내서 이렇게 습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워야 되죠. 책 읽는 게. 근데 이건 물론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예비고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습관적으로 읽을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재미있게 읽을까?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습관이 돼야 지금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돼야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바쁜 여러 가지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하는 또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은 이제 집에 가서 하면 부모님 화내실 텐데 가능하면 부모님을 여러분들로부터 살짝 띄워놓는 거죠. 여러분 엄마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 와 있느라고 봤는데, 그지? 근데 왜 이제 부모님을 여러분들로부터 살짝 띄워놓는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부모잖아. 그지? 어쩔 수 없이 중학교 3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 여러분들이 시험 보게 되는 이런 과목들, 첫 중간고사, 첫 기말고사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시험 본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교가 되잖아, 자꾸.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신경이 쓰인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주관적으로 주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될 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놓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띄워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부모님들 상담할 때도 그냥 좀 놔두시라고. 그냥 놔두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놔두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을 읽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간다라는 것, 이것 말고도 많아요.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뭐 연습장 쓰는 법, 뭐 이런 것까지.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난이도의 교재를 볼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맞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잠깐 띄워놓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중3 과정이 가지는 이제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일단 진로입니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학과를 꼭 가야겠다, 어떤 직업을 꼭 가져야겠다, 꼭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다만 다른 건 다 빼놓고 그냥 대학을 간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내가 이제 자연계에 있는 학과를 진학할 건가, 아니면 이제 인문계에 있는 학과를 진학할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잘 모르겠는 사람 다 알아? 미진이 뭐야? 이거하고 이거 중에 뭐야? 왜 손 안 들어오는데? 자연계냐 인문계냐. 이게 왜 그 자연계냐 인문계냐는 결정을 해야 되냐면, 지금 올해 1년을 2020년 1년을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자연계를 가는 학생이 준비해야 될 과정하고 인문계를 그 가야 될 학생이, 가고 싶은 학생이 준비해야 될 그 내용이 사뭇 달라요. 사뭇.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여러분들 심지어 뭐 비슷비슷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읽는 책도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배경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까지 이 과목을 따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자연계를 가기 위해서 그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의 목록이 있는 거고요. 인문계를 갈 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의 목록이 있는 거야. 그걸 물론 다 읽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다 읽어?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지. 이해가 가지, 뭔 얘기인지. 독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자연계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수학과학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머지 이제 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사회과에 있는 과목보다 수학과학의 이제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대학은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다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잘하는 학생을 모든 대학이 다 뽑고 싶지만, 실제로 이걸 다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알겠지? 다 잘하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대학들은 다 잘하는 학생을 뽑을 거고요. 대학이 조금씩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 이거 다 잘하는 학생 뽑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걸 다 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뭐는 잘해야 된다. 수학과학은 잘해야 된다. 이해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해야 되는 거야. 이과는 최소한 이건 잘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잘하면 덤으로 좋은 거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가능성과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 말 한다고 어떡하지, 나 수학 싫어하는데, 나 과학 못하는데,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해도 되니까. 다만 이걸 좀 빨리 정하면 빨리 정할수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투자하는 게 좋다. 알겠지? 그럼 이 인문계는 뭐냐 하면, 인문계는, 자, 이과는 이럴 것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니까 인문계는 마치 이 앞뒤가 바뀔 것 같죠. 인문계는 그렇지 않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뭐 약간만 배우긴 하지만, 자, 이런 과목이 다 비슷비슷하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과를 갈 학생이면 이쪽에 좀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공부도 진도 좀 많이 나가는 게 좋고요. 문과를 갈 학생이면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이거 애만 뺏기는 게 아니라 좀 골고루 투자를 해놓는 게 맞는 거고. 이해가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문과 이과를 미리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탐색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자연계하고 인문계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알죠? 자연계는 대표적인 학과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공대하고 자연대가 대표적인 거죠. 이제 공대라는 건 실용학문을 공부하는 곳이고, 실용학문. 그 다음에 자연대라는 건 순수학문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실용학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늘 만나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려면 무슨 과를 가야 돼? 뭐 기계공학과를 가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 기계항공공학과 이런 데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뭐 생명공학과, 건축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과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수학문은 뭐예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런 거죠. 뭐 지구환경과학과 이런 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거고, 물론 뭐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수의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인문계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것도. 근데 이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이 있죠. 이 정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사철이라고 부르는데, 전공이 문이라는 것은 뭐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동문과 이런 거예요. 사라는 것은 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런 거, 고고학 뭐 이런 거고, 철이라는 것은 철학, 종교학, 미학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분야는 이제 사회과학인데, 근데 사회과학은 대표적인 학과가 정치, 외교, 언론, 경제, 심리, 지리 이런 것들이죠. 뭔 말인지 알겠지?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들. 그래서 이제 인문과학, 물론 이제 여기에 뭐 경영학과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가 또 있어요. 사범대. 이과 사범대는 뭐가 있어요?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문과 사범대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뭔 말인지 알겠지? 사범대도 있고.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교대는 문과에 이과예요? 문과일 것 같아, 이과일 것 같아? 감이 안 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은 애들은 보통 이제 문과를 가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연계를 가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인문계에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보다 좀 더 어려우니까, 큰 차이가 없다면 나는 교대를 갈 거다 그러면 처음부터 문과를 가는 거지.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그런 경향이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아직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공대 사연대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인문대 사회대 이런 뭐 학과까지는 결정을 안 하더라도 일단 내가 자연계로 갈 거냐 인문계로 갈 거냐는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당장 정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좀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하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만나는 김영준 선생님이 진로 상담 잘 해주시니까 가서 물어보고 같이 얘기하는 거지. 물어보는 게 선생님 결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탐색해 보는 거야. 무슨 학과가 있는지. 알겠지? 여러분들도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걸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서점 가서 책을 하나 골랐어.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럼 금방 읽지. 근데 책을 골랐는데 이걸 샀어. 15,000원 주고 샀어. 근데 그 책이 재미없어. 근데 읽어야 돼. 정말 짜증나죠? 학교에서 뭐 숙제로 나와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읽기 싫은 책을 읽는다는 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재미가, 본인이 느끼기에 재미가 없는 책을 읽는다는 거. 근데 이 직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20년, 30년 동안 할 일을 고르는 거잖아요. 대충 골랐다가 재미없는 거 고르면 2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 재미없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고를 때 잘 골라야 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근데 요새는 너무 좋은 게 검색이 좋잖아. 검색이. 그지? 검색이 너무 좋잖아요. 찾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리고 모르겠으면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래갖고 진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이것도 조금 달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제 자연계다 그랬는데, 자연계는 이제 제일 가기 어려운 데가 뭐 서울도 있겠죠. 근데 서울대하고 이제 동급의 대학들이 굉장히 많죠. 서울대하고 동급의 대학들. 들어봤어요? 포스텍. 그죠? 무슨 대학이에요, 여기가? 포항공대예요. 포항공대. 그 다음에 들어봤죠? 카이스트는 어디에 있어요? 몰라? 얘 정말 무식하구나. 들어는 봤는데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어요. 여기 비슷한 대학들이 또 몇 개 있는데, 지스트 광주에 있고요. 울산에 있어요. 유니스트라고 읽어요. 얘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 자, 광주에 있어. 울산에 있어.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 그렇지, 대구에 있죠. 대구라고 써있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과학기술원 유해 대학들. 그 다음에 각 대학 의대가 있어요. 다 좋은 대학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성대, 한대, 또 매니아들이 또 좋아하는 학과가 대학들이 있는데, 뭐 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그러니까 수의대가 서울에, 요새 수의사 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그치? 수의대가 서울에 몇 개 있는 줄 알아? 몇 개 있을 것 같아? 딱 2개 있어요. 서울대하고 건국대하고. 건국대 수의대는 얘네들하고 비슷하죠.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수의사 하고 싶은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학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지방이에요. 충남대, 충북대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수의대 가려면. 서울엔 딱 2개밖에. 그래서 뭐 치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이런 전문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기에 선생님이 써놓은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인 거죠. 알겠지? 근데 문과는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게 제일 좋은 6개고요. 심플하죠?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가 이과가 더 많아요? 문과가 더 많아요?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좋은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아. 문과는 이 다음에 뭐 바로 이제 중대, 이대 이렇게 넘어가죠. 뭐 경희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문과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대학 갔던 시절과 지금과 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좋은 대학이 그냥 대학의 순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과는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근데 여기 뭐 선생님 많이 써놨지만 이게 이렇게 다 합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서울대가 문과, 이과 다 합쳐서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서울대가 3,000명 뽑아요. 포항공대 당당하게 포스텍 굉장히 좋은 대학처럼 보이고 큰 대학처럼 보이지만 포스텍은 300명 뽑아요. 3,000명이 아니라 300명. 그러니까 여기에 써있는 그 대학들을 가려면, 여기에 선생님 칠판에 써놓은 대학들을 가려면 전국 단위로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도 아마 대학을 가겠다고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수험생들이, 재수생 뭐 여러분들 학년에 있는 동갑들 다 합쳐서 한 50만 이상은 될 거예요. 50만 명.
여기에 써 있는 대학의 정원을 다 합쳐봤자 한 3만? 4만? 3만에서 4만?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만이라고 잡아보면 50만 명 중에 3만이면 몇 프로인 거예요? 몇 프로야? 6%쯤 되는 거죠. 6%. 그쵸? 100만 중에 6만이니까 50만 중에 3만이면 맞지? 그러니까 대략 전국 단위로 이제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고등학교는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선택해서 가지만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서로 지원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국 단위에서 대략 그 50만 명 정도 되는 수험생들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꽤 괜찮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한 3만 명, 약 6% 정도만 가는 거죠. 알겠지? 그럼 6%라는 게 이제 현실감이 잘 없는데, 보통 고등학교가 한 고등학교에 몇 명쯤 될까요? 한 학년의 학생이. 여러분들 지금 원준이가 학교가 어디지? 성부 몇 명이야 지금? 200명? 한 학년에? 그럼 6%는 몇 명인 거야? 12명. 그쵸? 고등학교 가면 보통 200명에서 250명쯤 되거든요. 한 학년이. 그러면 이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가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10명에서 15명. 그러니까 정말 적은 숫자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또 갈리겠지. 그렇죠? 서울대는 50만 명 중에 3,000명이니까 몇 프로예요? 50만 명 중에 3%. 3,000명. 근데 13,000명이지. 3,000명에서 뭐 체육교육과 빼고, 뭐 미대 빼고, 응대 빼고, 뭐 하면 사실은 뭐 한 2,000명 조금 넘어요. 2,000명. 2,000명 조금 넘는 정도를 뽑는데, 뭐 2,000명이라고 잡으면 50만 명 중에 2,000명이다 그러면 0.4%죠. 그렇죠? 이제 전국 단위에서 0.4% 안에 들어야 가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에 뭐 누구 서울대 갔대더라, 뭐 올해 뭐 서울대 뭐 몇 명 갔대더라 이러면은 그래 뭐 잘 갔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 선배 중에, 학원 선배 중에 서울대 가고 이런 애들은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아이들이죠. 다른 대학 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애들이에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중3, 고1, 고2, 고3 이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아주 열심히 투자했던 아이들이에요. 당당하게 자기가 나중에 그 갈 학교, 갈 학과,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위치에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애들이.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이만큼 상을 차려놓고 야 여기서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그걸 골라 먹는 그 재미 최고죠. 그쵸?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었어. 근데 요만큼 남았는데 야 너 남은 거 먹어. 그러면 진짜 그 느낌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 그렇지? 그 뷔페 같은 데 예를 들고 뭐 동양에서는 보통 만안전석이라고, 만안전석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만은 이제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에? 청나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만주족과 한족의 요리를 한 상에다 다 차려놓은 걸, 그걸 만안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수백 가지 요리가 차려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 네 맘대로 골라 먹어 했을 때 그거를 골라 먹는 재미는 정말 최고죠. 짜릿짜릿하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그 한 100명이 싹 먹고 빠지고 남은 거 먹어라. 참 불쾌한 기분이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뭐 그 이 자리라는 것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희소한 그 자원이라서 희소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그 부총리의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도 딱 한 명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걸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이걸 뭘 할까?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서 학생들이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걸 못하게 되면 짜증나니까.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특별한 일이 없느나 여러분은 선택을 빨리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였던, 그지? 시은이는 시은이의 의지였지. 준비를 시작한 거, 본인의 의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빨리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준비해야겠다라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니까 선택을 빨리 한 거고, 선택을 빨리 한 만큼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좀 지금부터 1년 동안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대학 얘기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시다시피 진명이라는 이 브랜드는 학원마다 이제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진명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갖고 있는 메인 컨셉은 뭐냐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짜는 거죠. 가는 길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서는 고3 9월 달에 내지만 언제부터 쓰는 거라고?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원서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격시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인데, 아무리 뭐 선생님이 로드맵을 잘 짜주고 그 다음에 원서를 잘 써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걸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액터는 여러분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다 의미 없는 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 그런데 아무리 의지가 굳고 내가 뭘 하겠다는 의지가 생각이 있는 사람도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하기 싫고 게을러지죠. 누구나 다 그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서울대 입구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요새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서울대 입구에만 소위 말하는 피트니스 센터가 몇 개 있는 줄 알아?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운동하는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은, 관악구 동작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운동하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좀만 가면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에 가면, 가봤어요, 여러분? 관악산에 가면 토요일 아침에 가봐. 입구에 발 디딜 팀이 없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등산 가는 사람들. 그리고 관악산 좀 올라가면 운동기구가 막 있다? 본 적 있니? 그리고 보라매 공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악산도 있고 보라매 공원도 있는데 이런 좋은 환경을 다 놔두고 사람들은 왜 돈을 내고 여기를 갈까요? 생각해봐 한번. 여기 좀 귀찮잖아. 여기는 그냥 이런 신발 그냥 운동화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신발도 갈아실래? 옷도 있어야 돼요. 그죠? 라카에 열어갖고 뭐도 꺼내야 되고 굉장히 귀찮아. 집에서 쓸 수도 집에까지 오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거기다가 그냥 가나? 이런 것도 받아요? 이건 뭐의 약자야? PT. 그러니까 PT인데 뭐의 약자냐고. 퍼스널 트레이닝의 약자죠. 개인 교습이에요. 운동도 개인 교습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받을까요? 안 하게 되니까. 관악산은 안 가게 되거든. 보라매 공원도 안 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가서 끊었잖아. 시간을 정해놨잖아.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트레이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본인한테 일부러 스스로 부여하는 거야. 어느 정도의 강제력에서 안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과제도 내주고 여러분한테 몇 시까지 오라고 정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틀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셀프 구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셀프 구속. 내 스스로를 내가 일부러 구속하는 거야. 어느 정도의 시간 틀에다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고 좀 지루하지만 그걸 잘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를 올해 1년 동안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생각을 갖고 생활에 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개략적인 얘기만 했는데 다음에는 대학이 이제 학생을 어떻게 뽑는가 전형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또 가질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아시겠죠? 고생들 했어요.